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분석가들이 제시했던 주요 저항선을 하나둘 각계 격파하면서 돌파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잖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42,000달러 주변 매물대를 소화한 뒤에 45,000달러 지지를 받으면 50,000달러까지 내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46,000달러를 지속적으로 리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은 일단은 추가 하락세보다는 반등세를 이끄는 황소의 힘이 더 센 것으로 느껴집니다. 한때 이더리움을 향해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네 이렇게 비판했던 찰스 호스킨슨이 이번에는 이더리움이 2년 안에 최고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호평을 내렸습니다. 공동 창업자로서 이더리움의 미래를 상당히 낙관했는데 얼핏 칭찬 같긴 한데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스리슬쩍 이더리움을 디스한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 SEC가 리플 직원의 기업용 메신저 메시지 데이터를 요구하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도면 SEC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발버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SEC가 원하는 메시지 수가 무려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소송 이슈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리플에 투자하기에는 다소 위험하다 이런 분석까지 제기가 됐는데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석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6,000달러를 시원하게 뚫어내면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미 주요 저항선 구간을 하나둘 뚫어낸 만큼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이번 주에 비트코인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주요 저항선을 50,000달러로 내다봤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이번 주 매수세가 우세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양새를 나타내며 다음 주요 저항 구간은 50,000달러 부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어서 50,000달러 부근의 과매수 신호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 일봉 차트 기준으로 RSI 지수는 10% 가까이 하락하던 지난달 31일 이후에 두 번째로 과매수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봉 차트 기준 RSI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중립 구간에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장기 상승세의 재점화를 암시하며 1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 주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뒷심이 일단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투자 심리 역시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0일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71을 기록하면서 탐욕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소 세력이 힘을 받는 것과 비례하면서 투자 심리 역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던 하드포크로 소각 이슈가 현실화하면서 연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AMB 크립토 보도를 보면 애널리스트 라크 데이비스는 이더리움의 1일 거래량은 비트코인과 비등한 수준인 반면 시가총액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절반 규모라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런던 하드포크로 인해 이더리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비트코인 대비 강점이다. 거래 수수료는 여전히 비싼 편이지만 레이어2 확장 솔루션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의 소각 이슈는 계속해서 관심의 중심에 선 모습입니다. 8월 10일 오전 기준 이더리움은 런던 업그레이드 이후에 무려 2만 개 넘게 소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무려 7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1분에 2.97 이더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유투데이는 이더리움 소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뚜렷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다소 뻔하지만 객관적인 팩트를 강조했습니다. 유투데이는 현재 이더리움 유통량은 연간 480만 이더씩 증가하며 약 4.39%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다. 소각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이더 유통량은 인플레이션율을 2.73%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다 보니까 이더리움 홀더분들에게는 반갑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이더리움을 향해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네 이렇게 비판했던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향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의 미래가 낙관적이고 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발전해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호스킨슨의 이런 전망의 근거로 블록체인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의 젊음과 재산에 기반한 것이고 컨센시스 등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을 한 것이긴 한데 사실상 비탈릭과 이더리움을 디스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스킨스는 그러면서 카르다노에 대한 자랑도 늘어났습니다. 카르다노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수백만 명에게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학생 500만 명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신분증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SEC가 리플 직원의 기업용 메신저 슬랙 메시지 데이터를 요구하는 긴급 신청서를 냈다는 소식인데 SEC 측은 앞서 피고 측, 그러니까 리플 측은 모든 메시지에 대한 검색을 동의한 바 있다. 다만 검색 가능한 메시지 수가 1468개로 제한되어 있다. 슬랙 메시지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리플 대부분의 직원은 이메일 말고도 슬랙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서 와 진짜 대박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은 SEC가 검색하기 원하는 메시지 수가 무려 100만 개 이상이라는 겁니다. SEC의 이런 모습은 얼핏 봐도 탈탈 다 털어서 어떻게라도 뭔가도 뒤지고 싶다 이런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이번 소송은 리플 쪽으로 일단은 중심이 기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번 SEC의 긴급 신청, 그냥 신청도 아닌 긴급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SEC로는 아주 커다란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을 둘러싼 SEC의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리플과 관련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석 기사도 나왔습니다. 미국 투자 정보 매체 모틀리 풀은 기고문을 통해 최근 XRP가 일본 SBI 리밋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필리핀 송금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가격 상승의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반군 탈중앙화 금융 토큰 XRP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제국의 완전한 분노, 즉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스위프트라면서 XRP가 SBI 리밋과 파트너십을 발표한 것과 거의 동시에 스위프트는 스위프트 고를 출시해서 정부와 기관 또 은행 등이 몇 초 만에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기고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의 진격에 스위프트라는 기존 중앙화 금융 시스템이 반격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투자자는 글로벌 금융의 최고 통치자와의 치열한 경쟁의 맥락에서 XRP 채택을 주시해야 한다. 지금은 투자하기에 위험한 암호화폐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실 디파이에 맞서는 중앙화 금융의 모습 자체는 큰 변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플의 SEC 소송이 확실히 여러 측면에서 XRP의 성장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부분은 이번 기고문 기사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의 인프라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개정안을 발의했던 패투미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프라법 개정안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노드 운영자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금 신고 여건이
중개 서비스 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투미 의원은 우리의 솔루션은 브로커의 정의를 디지털 자산 구매와 판매, 거래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누구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기존 법안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장 세수 확보가 중요한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관련 개정안이 탈세 방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면서 기대한다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이 암호화폐 시장의 납세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크립토 셀럽들은 이런 상원의 합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게임을 꼽자면 단연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동시에 이 게임에 사용되는 캐릭터 엑시에 대한 인기 역시 엄청난데 이 게임은 엑시 3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엑시를 구매하거나 또 대여를 해야 하는데 최근 엑시 하나가 32더, 우리 돈으로 1억 원에 판매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열풍의 증거로 볼 수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